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개념이라든가 혹은 선분의 외분점, 내분점 그런 개념들을 배웠었죠. 그 녀석들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어떤 기하학적인 개념들 있죠. 그런 것들에 이제 접목을 시켜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건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해볼 거예요. 첫 번째 개념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될 거고요. 두 번째 개념이 이제 요 중선 정리, 그리고 마지막 각의 이등분선 정리, 요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좌표평면이라는 수학적 도구로 활용해서 새롭게 해석을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설명할 개념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 아니죠. 우리가 중학교 때도 무게중심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하지만 헷갈려 하시는 개념에 대해서 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무게중심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 수학에서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중선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겠죠? 중선이라는 건 뭐냐? 삼각형의 한 꼭지점과 대변의 중점을 이루는 선분, 이 선분을 보고 우리가 중점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요 왼쪽의 삼각형에서 보시면은 꼭지점이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선분들이 그려졌냐면요. 예컨대 얘 점들의 이름을 붙여줄게요. A, B, C라고 이름을 붙여보면은 지금 한 꼭지점 A와 마주보고 있는 대변이 선분 BC의 중점이라고 하면 여기가 되겠죠. 이 점의 좌표를 예컨대 M이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은 중점과 꼭지점을 이은 선분 A, M이 이제 중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여기다 어디다 써놓읍시다. 중선 같은 경우는 선분 A, M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선분 A, M만 중선일까요? 예컨대 AC의 중점을 N이라고 하면은 선분 BN도 중점이 되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 점을 예를 들어서 P라고 할까? P라고 하면은 이제 선분 CP 순서를 지키지. 선분 CP도 이제 우리가 중선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선분이 정확하게 한 점에서 만나는데 이 만나는 이 교점을 가지고 내가 무게중심이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이 무게중심에는 아주 재미있는 성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무게중심은 언제나 중선을 1대2로 내분한다 라는 내용이 하나가 되겠고요. 또한 뭐가 돼요? 이제 무게중심에 의해서 삼각형이 6개로 쪼개지는데 요 6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모두 같다라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중학교 때 설명했던 내용이 되겠죠. 자,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좌표평면상에 따라 X축과 Y축을 그려서 좌표평면상에다가 그대로 삼각형을 옮겨 놓는 거예요. 이때 무게중심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게 오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좌표평면에다가 점들을 그대로 옮겨 볼게요. 그럼 내가 점 A의 좌표를 예컨대 X1, Y1이라고 두고 점 B의 좌표를 이제 X2, Y2라고 두고 마지막으로 점 C의 좌표를 X3, Y3라고 둘게요. 자, 이때 나는 이제 무게중심의 좌표를 뭐라고 할까? 이름을 뭘 붙일까요? 점 X라고 둘까요? 네. 이 점 X의 이제 좌표를 구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먼저 이 M의 좌표를 먼저 구해줍니다. 자, 이 M 같은 경우는 M의 좌표를 구할 건데요. M 같은 경우는 지금 선분 BC의 중점이죠. 중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점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 선분의 양끝점의 좌표 x2 더하기 x3 합을 2로 나눈 값을 우리가 x좌표로 쓰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y2 더하기 y3라는 값을 2로 나눈 2분의 y2 더하기 y3 이것이 이제 점 M의 좌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요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활용하냐면 x의 좌표를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선분 AM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x의 좌표가 될 것이다 라는 거에서
요 m의 좌표를 활용하고 a의 좌표는 주어져 있잖아요. 요 두 개를 활용해가지고 내가 점 x의 좌표를 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 x의 좌표가 어떻게 구해지냐? 자, x 좌표만 생각을 해볼게요. x 좌표 같은 경우는 먼저 2랑 1을 더해야겠죠. 2 더하기 1 분의, 자, 2라는 것은 m의 좌표랑 곱해줘야 될 거예요. 그쵸? 2 곱하기 m, 1 곱하기 a가 될 거니까. 그래서 m의 x 좌표인 2 곱하기 2분의 x2 더하기 x3, 요것이 하나가 계산이 될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분수를 더 길게 늘려서 1 곱하기 a의 좌표 x1,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자, 요것만 따로 계산을 해보시면 2 더하기 1이면은 분모는 3이 되고요. 2랑 약분되네요. 그리고 1을 우리가 그냥 뭐 무시해줄 수 있으니까 결국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라고 하는 x좌표가 나온다 이겁니다. y좌표는 우리가 동일하게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이런 식으로 써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하나의 공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공식 같은 경우 역시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성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중에서도 뭐 내분점 개념이죠. 활용한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중선정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중선정리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웠던 내용이 아니에요. 중학교 때 뭐 배우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 보는 내용이실 거고 실제로 처음 배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선정리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와, 중선은 우리가 아까 배웠죠.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와 중선의 길이 사이의 관계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공식을 정리하는데 점들을 한번 이름을 붙여볼게요. 요 점의 이름을 A, 요 점의 이름을 B, 요 점의 이름을 C, 요 점의 이름을 M,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볼게요. 이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야?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은 두 변이 끼고 있는 각, 그쵸? 요 꼭지점 A랑 이어지는 중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중선의 길이의 제곱과 이 중선에 의해서 마주보고 있는 선분의 길이가 2등분되죠. 2등분된 선분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이제 길이의 비가 2대 1이 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 공식에 대해서는 뭐 증명을 해봐야겠죠. 간단하게 증명을 해볼 건데 여기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쓸 거냐면은 좌표 평면을 활용해서 증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성분 BC를 X축이 되게 이렇게 X축으로 설정을 할게요. 여기에 X축이 되게 설정을 할 거고요. 이 M이라고 하는 중점에서 우리가 수선을 그려서 Y축을 이렇게 설정을 할 거예요. Y축을.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좌표를 설정을 할 것이냐. 점 A의 좌표를 예컨대 P, Q라고 하는 임의의 점으로 설정을 하고요. 점 C의 좌표를 C, 0, 점 B의 좌표를 C, 0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점 C, 선분 C, 이 소분자 C 있죠? 요 길이 가지고 그대로 좌표를 설정하게 되고요. A랑 B랑 D의 길이는 전부 다 P랑 Q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A의 길이 같은 경우는 결국 선분 B의 길이가 될 거고요. 그쵸? A의 제곱으로 씁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가지고 쉽게 설명을 합니다. A, B의 제곱은 결국 계산을 해보시면 P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Q제곱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B제곱도 계산을 해보시면 B제곱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가 선분 AC의 길이의 제곱이 될 거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P-C의 제곱 더하기 Q제곱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이 P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Q제곱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정리가 된다 이겁니다. 자, 다음으로 또 이제 C제곱은 그대로 C로 쓰시면 되고요. D제곱을 계산해 볼게요. D제곱. 여기까지가 이제 1번이에요. 자, 2번. D제곱을 계산해 보시면 한번 구분을 해봅시다. 헷갈리니까. 자, D제곱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선분, 빨간색이네.
성분 A, M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죠? M의 좌표가 지금 원점으로 나왔으니까 0,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녀석 같은 경우 그냥 P제곱 더하기 Q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C제곱을 그냥 C제곱으로 쓸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양변에 C제곱을 더해주면 C제곱 더하기 D제곱은 C제곱 더하기 P제곱 더하기 Q제곱 이렇게 쓰실 수 있죠. 이때 요 값과 요 값을 비교해 보시면 이제 정확히 두 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아실 수 있고, 즉 우리는 요 관계식이 성립을 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중선 정리에 관한 내용이고, 중선 정리는 결국 어떤 하나의 일종의 길이들 간의 관계식이다라는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서 증명을 한번 따라해 보시면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건데요. 우선 이 정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한번 학습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삼각형에서 임의의 한 각이 있겠죠. 각이 있는데 그 각의 크기를 2등분하는 선을 생각합니다. 각을 2등분하는 거니까 우리가 중선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뭐 역시 점의 이름을 한번 붙여줄게요. 이렇게 A, B, 뭐 C, 뭐 여기를 뭐라고 이름 붙이지? 뭐 P라고 할까? 네. 이렇게 이제 삼각형 A, B, C가 있는데 각 A의 크기를 2등분하는 2등분선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웠죠? 여기서 이제 AB의 길이를 스몰 a, 뭐 AC의 길이를 스몰 b, 뭐 BP의 길이를 스몰 c, PC의 길이를 스몰 d라고 하면 A 대 B 이퀄 C 대 D가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미 중학교 때 학습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어떤 개념을 생각할 수 있냐면 점 P 같은 경우는 점 P는 어떤 점이냐면은 성분 BC의 내분점, 성분 BC의 내분점이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때 내분의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비율 같은 경우는 C 대 D가 C 대 D. 그러니까 뭐 C 대 D로 성분 BC를 C 대 D로 내분하는 내분점이다라는 건데, 우리는 이 비율을 당연히 어떻게 알겠어? 실제로는 C 대 B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A 대 B에서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점 P, 이 점 P를 결국은 뭐야? 성분 BC의 내분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내분의 비율을 아는 게 중요한데, 이 C 대 D를 직접 계산하기보다 간접적으로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 A 대 B로서 내가 내분 B를 알아내서 점 P의 좌표를 계산한다 라고 이제 이등분선 정리란 뭐야? 내분점 개념. 이것은 결국 내분점 개념과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써놨죠. 각의 이등분선과 대변의 교점은 결국 대변을 내분하는 내분점이 되고, 우리가 그 점의 좌표를 내분점 공식을 이용하여서 쉽고 빠르게 계산해 줄 수 있다라고 이제 핵심 개념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제가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삼각형이랑 관련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는데요. 결국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분점, 외분점 개념, 그리고 또 두 점 사이의 거리 개념을 여러 가지 도형 문제에다가 접목을 시킬 수 있느냐라는 능력을 물어보는 단원이 되겠다, 이런 개념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여러 가지 문제에다가 활용을 해보심으로써 숙련도를 올리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 그리고 두 점 사이의 거리 개념이 제대로 박혀 있지 않으면 이 해당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 활용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개념 학습을 먼저 확실하게 하시고 나서 이 여기에 있는 이제 활용 문제들을 한번 접목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이 세 가지 삼각형의 활용에 관한 개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